한전 직원이 특고 앞선 매설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민을 사칭하며 댓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한전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수출 규제 규탄 대회를 열고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 마스터 플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천시는 하반기 중 5개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부천 열병합발전소 신설장비 공사 중 쇳가루 분진을 일으켰던 GS파워 측이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특고 앞선 매설을 두고 부평 삼산동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전 직원이 주민을 사칭해 주민 커뮤니티에 댓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죠. 성남 삼산동 주민들이 한전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 경인건설본부를 방문한 삼산동 주민들. 한전 직원의 이른바 주민 사칭 사건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마치 주민인 것처럼 댓글을 달며 자 이제는 이렇게 힘들게 싸우는 거 소용없으니 한전에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 맞지요? 한 한전 직원이 최근 1년 가까이 지역 주민을 사칭해 특고 앞 대책위 커뮤니티에 7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자 발끈한 겁니다. 댓글은 한전과의 무모한 싸움으로 땅값 하락 등 피해를 본다면 더 큰 문제라는 등 한전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 발각되자 주민들은 한전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당 직원을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직원의 처벌과 김종갑 한전 사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의 직원의 일탈이다? 그런 걸로 저희들 삼산동 주민들 기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관련자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고 한전 사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저희는 고소박을까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엄격 태도로 넘어간다면 저희는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특고 앞선 매설과 관련한 한전과의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5월 부천 열병합발전소 신설장비 공사 중 쇳가루 분진을 일으켜 문제가 됐던 GS파워 측이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GS파워 주식회사는 25일 지난 5월 1일 부천 열병합발전소 3호기에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신설하던 중 노후 배관에 부식해 생긴 산화철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가동해 분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GS파워 측은 빠른 시간 안에 산화철 초진 설비를 설치하고 노후 설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관련 적절한 보상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의회가 25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인천시 의원 37명 전원은 이날 의회 건물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8월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25일 출범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공무원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으로 수돗물 적수 재발 방지 대책 등 상수도 수질 관리 행정체계 전반을 진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GM노사는 현재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GM노조가 2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GM노조는 사측은 7차례의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노위의 조정이 불발될 경우 노조는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GM노조는 기본급 5.65%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의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죠. 바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25일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체 사업 계획이 수립된 만큼 부천시도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부천시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전 녹화한 내용 들려드립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보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 플랜 수립인데 부천시는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라는 주제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오늘 완료되었어요. 예, 195일 동안 한 걸로 저희가 완료를 지었어요. 네, 그러면 향후에 미세먼지 저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 저희가 이 MP 건으로 해서 국토부의 조성사업건으로 또 공모전이 저희가 1월에 있었고 2월에 또 선정이 돼서 20억을 지원받았는데 그거 내용 자체가 우선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금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건으로 해서 지금 5건을 저희가 올해 한 10월 정도 아니요 8월에 지금 발주가 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10월 정도 계약돼서 우선 사업이 지금 5개 정도 진행되면서 지금 뭐 다른 예산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여기 마스터 플랜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네, 빠르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선은 저희 MP건 자체가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믿을 수 있는 정보인 거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정보 전달하는 게 우선은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알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10개월 공사 기간에 사업 기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 내년 7월 정도면 뭐 우리 동네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내년 7월이면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천 시민들이 지금보다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지만 서구와 영종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지난 7일 서구의 3개 학교 수돗물에선 발암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서구 주민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면서 300만 대도시가 모색한 인천시의 부실한 수도 행정을 꼬집었고 규모에 비해서 사람 숫자에 비해서 시민에 비해서 땅 넓기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고도화정 부담 이런 거는 저희 인천에는 없었습니다. 영종 주민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천시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수도관 관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다. 이거는 100% 진짜 맞습니다. 대자공단이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97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청소는 당연히 없습니다.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퇴직을 앞둔 행정공무원들을 상수도 본부에 보낸 인사 문제, 무엇보다 피해 보상과 시설 보수에 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대처 부분들, 보상 문제, 그리고 또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마련 문제, 기타 등등이 다 꼼꼼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이미 2015년에 무리 없이 수계 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데도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은 되짚어봐야 할 점입니다.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도에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을까. 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넘으면은 자동으로
정수장에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어요. 0.6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은 경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면, 사실로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물 관리가 제시됐습니다. 취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의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과학적인 수량 수질 관리와 수돗물 정보 제공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 체계입니다. 인천시는 스마트 도시 구축을 할 때 스마트 물관리 부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업을 해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 구축 계획을 그 스마트 용역의 과업으로 추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하겠다. 한편 정부도 국비와 지방비 1조 3,39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규정을 어긴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거래 차익을 노려 온갖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위장 결혼에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채팅 앱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와 임신부를 모집한 후 이들을 통해 청약 서류를 꾸몄습니다.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만들어 꾸며진 서류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이를 팔아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대납해주는 등 돈을 주고 청약을 유도한 후 당첨이 되자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사고 팔며 프리미엄을 챙기는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명이 가담했습니다. 함께 공모해서 한 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네. 아파트 당첨을 위해 소위 다자녀 돌싱과 위장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는 66년생, 여성은 90년생, 거래는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은밀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집중했습니다. 전수조사였고 수원, 모 아파트 등 3개 분양사의 청약 서류에 적법 당첨 여부를 수사하였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첩보 사항이 있어서 강제 수사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인데도 부정 청약자와 불법 전매자 등 18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4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수사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25일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양에게 장기징역 3년, 단기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인천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4살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일부 광역 노선에 전세버스 20대가 긴급 투입됩니다. 김포시는 2번과 20번, 21번과 22번, 8000번 등 김포와 서울 개화역과 김포공항역을 경유하는 5개 시내버스 노선에 추가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전세버스는 출근 시간대 기존 버스 사이에 배차될 예정입니다. 다만 노선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공항공사와 송정역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첫 민자터널, 바로 문학터널입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터널로 하루 4만 대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하는데요. 이 문학터널이 오는 2022년 4월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학터널과 원적산 터널, 만월산 터널, 모두 인천에 있는 민자 터널입니다. 이 중 문학터널은 인천의 첫 민자 터널로 문학산을 관통해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왕복 6차로의 주요 도로입니다. 인천시가 문학터널을 2022년 4월부터 무료로 운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터널이 20년이거든요. 만료가 되는 게 2022년 3월 31일입니다. 폭넓게 사용하시고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어주며 인천시 균형 발전의 큰 몫을 담당한 문학터널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81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습니다. 북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송도 국제도시로 이어지고 있어 하루 4만여 대의 차량이 다닐 정도로 이동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터널 이용이 잦은 만큼 400원에서 많게는 1,100원에 달하는 요금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시는 20년간 묶여있던 관리운영권 법령으로 터널 보조금 지출이 컸다면서 기간이 끝나는 2022년에 맞춰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무료화 얘기는 뭐 옛날부터 뭐 연수구나 뭐 송도 주민들이나 계속 요구를 했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무료화를 못했지만은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재정 지원금이 이제 없어지니까. 무료화가 시행되면 통행량이 2배 정도 늘어 하루 평균 7만 대에서 8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보행이 불가능했던 터널을 보도와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활용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첫 민자 터널인 문학터널이 무료화되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원활한 통행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8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로 상륙한 태풍 다나스처럼 앞으로 태풍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풍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월과 8월 전체 태풍 발생 수는 3.6개와 5.9개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수는 0.9개와 1개입니다.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올해 현재까지 5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한반도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 1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발생 빈도가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8월까지 태풍이 더 올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시설물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큽니다.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한 배수로를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우 단단히 고정해둬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침수된 하우스는 신속하게 배수를 하여 주시고 작물이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기창을 신속히 개방하고 깨끗한 물로 농작물을 씻어주고 병충해 방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풍 경보 발령 시 농작물과 시설 등 점검을 위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움직여야 할 경우 전봇대와 송전탑, 축대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과 기상청 등을 통해 태풍 경로와 같은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야행성 장마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밤사이 발생할 수 있는 호흡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일요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